안녕하세요.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ISA에 가입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ISA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가요, 좋은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ISA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ISA는 그 영어 약자인데요. I는 individual에서 개인이라는 의미이고, S는 savings에서 저축이라는 의미고요. A는 account, 계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ISA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ISA 계좌의 첫 번째 좋은 점은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 계좌에서는 주식만 투자할 수 있고, 펀드 계좌에서는 펀드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요, 예금, 채권, RP, 펀드, ETF, 리츠, 주식, 굉장히 많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점인데, 일반형은 금융소득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요. 서민형은 금융소득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요. 서민형이란 것은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 서민형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모두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세제상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형 200만 원 초과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는 9.9%로 분리과세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15.4%로 과세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9.9%로 분리과세하니까 다른 상품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손익통산에서 과세한다는 점인데요.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과세 상품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다섯 번째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요, 절세 상품들은 중도에 못 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빼면은 굉장히 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원금까지는 중도 인출에도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세국민통장인 ISA 가입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은요,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15세에서 18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자기가 정한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20년으로 할 수도 있고 5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무 납입 기간은 3년. 그러니까 3년은 최소한 납입해야지 비과세 혜택 같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납입한 돈은 1억입니다. 연간으로는 2천만 원까지고요. 2천만 원씩 5년 하면은 한 1억 정도 되겠죠. 1억까지는 그러니까 ISA 통장에 넣을 수 있고, 1억을 넘어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2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어서 납입할 수 없습니다. 편입 가능한 상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다고 했죠. 예금, 채권, 주식, 펀드, ETF, ELS, ETN, 리츠, 굉장히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상품이 ISA이고요. ISA는 그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형 ISA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형 ISA, 그리고 1인형 ISA,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중개형 ISA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에 가입하려면은 신탁형 ISA만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양한 상품을 담기 위해서는 중개형 ISA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SA가 비과세 상품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비과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수치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상품, 일반형 ISA, 서민형 ISA 각각 모두 다 이자 배당 소득이 40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없으니까 15.4%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 15.4%인 한 6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형 ISA로 가입해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400만 원 되었다 그랬을 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400에서 2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 200만 원에 대해서도 15.4%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9.9%로 분리과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는 세금은 19만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 상품에 비해서 한 40만 원 정도 더 적게 세금을 내는 거죠. 서민형 ISA 같은 경우는요, 400만 원까지
금융소득을 비과세해준다 했습니다. 서민형 ISA로 가입해서 만약에 400만 원 이자 배당 소득이 나왔다고 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과세 상품보다 한 60만 원 정도 더 수익률이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적금을 하더라도 ISA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SA는요, 손실의 아픔을 달래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손익 통산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계좌에서 A 상품에서 1,000만 원 이익이 나고 B 상품에서 6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이랬을 때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A 상품에 1,000만 원 수익 났죠? 1,000만 원에 15.4%인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B 상품이 손해 난 거하고 상관없이 B 상품은 손해 났기 때문에 세금 과세 안 하지만 어쨌든 A 상품에서는 1,000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15.4%로 과세해서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ISA 일반형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익 통산한다 했죠. 손익 통산한다는 말은 1,000만 원은 수익이 나고 600만 원 손해가 났잖아요. 그걸 통산하면은 결국 순수익은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형은 200만 원은 빼주잖아요.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9.9%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19만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계좌에서 A, B 상품에 가입한 것보다 무려 132만 원 정도를 더 절세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서민형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400만 원에서 전부 다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SA 서민형을 가입하신 분은 세금이 한 푼도 없게 돼서 결과적으로 154만 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품에 가입했어도 일반 계좌에서 가입했느냐, ISA 계좌에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세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유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상품이 아니라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많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주식, 채권, 리츠 중에서 주식은 배당이 많은 고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IS 계좌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채권 중에서도 고금리 채권, 리츠 중에서도 좀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 이런 것을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은 거기서 생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ETF나 펀드 같은 경우도 고배당 ETF 또는 채권형 ETF, 이런 데는 주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ETF나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ETF, 그다음에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 또는 채권형 펀드,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도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상품이거든요. 뭐 ELS, DLS, ETF 이런 상품 같은 경우도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예금이나 RP는 이자를 주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다른 일반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안 내거나 설령 내더라도 9.9%로 저율과세되고, 그리고 다른 손해본 상품이 있으면은 손익이 통산돼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ISA 계좌도 꼭 개설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종잣돈 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